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는 이때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까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과 한 매체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 바로 그날은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아니,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잠시 시계를 작년 8월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여기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 안 맡는다. 낙마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은 사실은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아마 이 탑10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친여권 인사들이 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즉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압색을 했고 또 그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아주 이 민감한 시점에 이제 본인이 입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할 때 사실 아마 그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일단 압수수색을 단행을 한 모양인데 아마 그래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왜 나한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은밀성과 그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서 본인이 아마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비공개리에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검찰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지금 뭐 그 대검 측의 주장은 당시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좀 봐달라 이렇게 또 청탁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실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만 알겠죠. 구장처장. 네. 뭐 진실은 두 사람만 알겠지만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나는 뭐 조국 낙마 운운한 적 없고 오히려 당시 조국 교수를 선처해달라기에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게 윤석열 총장 측의 이 반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워딩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정수석이 어떻게 사모펀드 같은 것을 가입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모펀드, 불법적인 사모펀드를 이 아내가 가입을 했더라도 민정수석이 알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이 얘기를 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낙마를 좀 뜻한 것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 낙마라는 단어를 윤 총장이 직접 썼다라기보다는 불법적인 행위에 민정수석이 좀 개입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현도 박 전 장관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 전 장관은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압축해서 낙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윤 총장이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뭐 수사를 한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도 상당히 좀 이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박상기 장관의 말을 전후를 잘 살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낙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보여줄 수 그렇다고 있습니다.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러나 총장이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런 경우에 수사를 해보고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안 맞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검사로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설사 박 전 장관의 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먼저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장관은 둘째치고. 그거 당연히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박상기 장관 말씀은 뭐 언론에 보도된 건데 앞에 건 빼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장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내살해보고 정보를 입수해 보니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박 전 장관이 이런 인터뷰, 이런 내용이 나간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 아무래도 뭐 법률적인 차원보다는 여권과 함께 윤석열은 저렇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취지에서 합세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은 되는데 뭐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의 주장이 이슈가 된 날, 오늘은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출석 모습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1년 전에 법여권에서 윤 총장을 임명했을 때 꽤 많은 칭찬과 뭐 거의 팬클럽 수준의 환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7년 전에도 당시 조국 교수는 윤 총장의 행동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른지 뭐 또다시 뭐 내로남불 뭐 이중자 때 논란이 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상황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억압을 받고 있었고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입을 당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야권과 여권은 지금 상황은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동일하게 윤 총장이 그런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윤 총장이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썼던 그 글과 지금의 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이나 또 사건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지금의 여권이 칭찬할 때 야권은 그때 또 비판했었어요. 검찰총장 임명할 때도 보세요. 그때는 또 반대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처한 상황과 본인들이 처해 있던 그 영향력 또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니까 저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낙마 운운했다. 이 박상기 전 장관의 주장으로 새롭게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이 싸움은 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도 거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는 연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민주당은 지금 솔직히 연기자를 총동원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연입니다. 주연. 이성윤, 지검장 이 사람은 지금 조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서른 의원은 박상기 전 장관 학자니까 어디 가서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 이 진실은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아마 서른 의원은 그분이 학자가 아니라도 옳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학자건 뭐 기자건 간에 어쨌거나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다 옳다라고 아마 본인은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른 의원은 좀 거의 매일 지금 저렇게 어떤 윤석열 총장을 나 같으면 뭐 그만뒀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해찬 대표는 지금 윤 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유일하게 지금 최고위원으로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난번 그저께도 긴급 소집돼서 이와 관련된 또 이거 이야기를 했었고 여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다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서면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검찰과 법무관의 관계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사안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어 버리면 사실 굉장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느 양쪽을 편드는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당도 윤석열 총장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여당이 무슨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이 이걸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참 이 백주 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가 아연 실세를 따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뭐 시천말로 똘마니들이 모였다 검사장 회의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깡패짓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얼마나 이게 이제 날카롭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를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뭔가 이 대응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의 요건은 해당합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제적 2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50석을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소추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홍문표 의원의 주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연, 조연 이 얘기를 할 때 홍문표 의원의 직함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나갔는데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